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인기를 끌었던 긴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빠져들 준비가 되셨나요? 내 이름은 지훈이고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내가 대학교를 다니던 때에 겪었던 실제 경험이다. 방학이 되어서 나는 친구들에게 서울 외곽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가서 잠시 지내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외할머니 댁을 들으면 평화롭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집에는 어딘가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외할머니는 마을의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유명했다. 사람들이 그녀를 미친 할머니라고 부르곤 했는데 이유는 그녀가 항상 혼잣말을 하며 웃고 다녔기 때문이다. 외할머니는 내가 돌아다니며 집을 찍는 것을 싫어했고 특히 집 주변의 오래된 창고 근처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했다. 어느 날은 너무 더운 여름밤이었고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혼자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내 침대는 창고가 보이는 창문 옆에 있었는데 그날따라 창문으로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속삭임 같은 소리로 변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창밖을 바라보니 창고 앞에 웬 여자가 서 있었다. 마치 나를 바라보는 듯한 자세였는데 얼굴이 너무 어두워서 정확히 볼 수가 없었다. 순간 공포가 엄습했고 난 그대로 이불을 뒤집었음 채의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어제 밤일이 신경 쓰여 밖에 나가보았지만 창고에는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뒤에도 밤이면 그 속삭임이 들려왔고 창고 앞에는 계속해서 같은 여자가 나타났다. 더 이상 불안감을 견딜 수 없어서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나에게 창고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며 장난스럽게 놀렸다. 결국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던 나는 대낮에 창고로 가보기로 했다. 창고 문을 열자마자 쿰쿰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둑어둑한 창고 안쪽에는 먼지가 쌓인 장식자와 낡은 가구들 그리고 오래된 사진이 담긴 앨범이 놓여 있었다. 홧김에 앨범을 열자 여러 사진들 가운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그것은 바로 어릴 적 보았던 외삼촌의 사진이었다. 그러나 가족들에게 외삼촌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날 밤 외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외삼촌에 대해 물었더니 그녀는 갑자기 표정이 변하며 힘겨운 웃음을 지었다. 아, 그 아이 말이구나. 그 애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하지만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었지. 외할머니의 말에 혼란스러워 질문을 이어갔지만 그녀는 곧자리를 피하며 말을 아꼈다. 그날 밤도 여전히 창고 앞에 여자가 서 있었다. 다음날 난 마을의 오래된 기록을 조사하기로 했다.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았지만 외삼촌에 대한 정보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대신 마을 원로 한 분이 오래전 있던 사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많은 해 전 외할머니의 집 근처에서 큰 화재가 있었어. 당시 외할머니의 아이들 몇 명이 밖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중 한 아이가 실종되었지. 생각하기도 싫지만 불길에 휩쓸린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확신했다. 그날 밤 용기를 내어 친구들과 함께 창고로 가기로 했다. 아무도 없는 마당에서 우리는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창고 문을 다시 열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친구들 중 한 명이 창고 안쪽 벽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소년의 그림자 형태였다. 우리가 그곳을 비추자 그림자는 마치 우리의 존재를 느끼기라도 한 듯이 움직였고 불길한 속삭임이 다시금 들리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웠던 나는 급히 창고 문을 닫고 할머니께 달려갔다. 할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그녀는 마침내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실종된 외삼촌은 사실 그날 화재로 목숨을 잃었고 할머니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를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창고 앞을 맴도는 여자에게 속죄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날 이후로 창고에서 나는 이상한 속삭임은 점점 줄어들었고 나는 여전히 그 일이 사실이냐는 물음을 품은 채 서울로 돌아왔다. 시간이 지나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었지만 여름이 되면 여전히 외할머니 집에서 있었던 그 공포스러운 기억이 떠오르곤 한다. 이 이야기는 아직도 미완인 상태의 내 경험담이다. 언젠가 다시 그 집에 갈 용기가 생긴다면 그때는 꼭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도 고요한 밤에는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같은 속삭임이 듣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본다.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한국의 공포 이야기는 자주 사람들의 관심을 끌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대개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에서 시작되며 종종 괴담이나 무서운 체험담의 형식을 빌립니다. 여기에서 소개할 공포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 중 하나로 여러 요소를 결합하여 만들어진 허구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대학 시절 여름 방학이 시작된 때였습니다. 한 친구가 가족 별장에서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그 별장은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인터넷이나 전화가 잘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오히려 새로운 모험이 될 거라며 설레는 마음으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별장의 커다란 거실로 모였습니다. 해가 채지기 전이었기에 우리는 바비큐를 준비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 별장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깜깜한 숲속에서 부는 바람, 소리와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가 우리의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런 환경 때문에 기분이 묘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서로 돌아가며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빛을 거의 내지 않는 약한 램프 아래에서 시작된 이야기들은 점점 그 강도를 더해갔습니다. 어느 친구가 도시의 괴담을 이야기했고 다른 친구는 그 자신이 겪었던 알 수 없는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우리가 몰입한 만큼 창문을 흔드는 바람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드디어 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특별히 준비한 이야기가 없었고 그냥 즉석에서 생각나는 무서운 상황을 지어내려고 했습니다. 주제를 무엇으로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방에 찬바람이 스며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간 오싹한 느낌이 온몸을 휩싸고 마치 누군가 내 뒤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고 그 순간 모든 친구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래?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저는 침을 삼키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거실 한 구석에 있던 세워진 큰 거울이 갑자기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거울 뒤에는 아무 물체도 없었고 문도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혹시 바람 때문이냐? 다른 친구가 걸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웃음소리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거울에 다가갔고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벽이나 바닥을 눌러봤지만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싱크대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떠나 부엌으로 달려갔지만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스위치를 돌려도 물은 멈추지 않았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것을 돌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점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짓으로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확인하고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 불안한 얼굴로 서로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이 초기부터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머무르는 장소가 무엇인가 잘못된 공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얽매여 더 이상 그 집에 남아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서둘러 짐을 꾸려 자동차로 돌아갔을 때 자동차는 쉽게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마치 집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자동차가 시동이 걸렸고 우리는 빠르게 그 장소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 집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도 가족들이 그 집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 그날의 일들이 꿈처럼 떠오르면 아직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종종 익명이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며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지곤 하죠. 여기서는 그런 공포썰 중 하나를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단지는 1980년대 초에 지어진 것으로 낡고 허름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세가 저렴했기에 학업이나 일 때문에 서울에 상경한 젊은이들이 잠시 머물기에는 괜찮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파트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대학생 민수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취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독립의 꿈을 실현했지만 기분이 이상하게 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면 알 수 없는 한기가 느껴졌고
특히 밤이 되면 그 느낌이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한밤중에 깨어나면 누군가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며 애써 무시했지만 그 기분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방문을 열면 복도 끝에 어렴풋이 검은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았고 부엌에서 식사할 때면 누군가 뒤에 서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그날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는 무거운 발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발자국은 가까워지더니 이내 그의 잠든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깨어났고 침대 옆에 서 있는 희미한 형체를 보았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고 민수는 전날 밤 기억이 또렷했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해서 꿈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서운 사건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수가 강의를 마치고 돌아와 아파트 계단을 올랐을 때였습니다. 위층에서 똑같은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걸음을 멈추고 위를 올려다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점점 두려워진 민수는 같은 층에 사는 옆집 할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잠시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예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단다. 할머니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과거에 몇 차례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각종 설계 난구조적 문제로 인해 귀신 이야기가 떠돌아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럴 땐 인사를 하면 돼. 귀신도 외로워서 그러는 걸 거야. 그날 밤 민수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밤이 되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다시 한밤중에 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용기를 내어 민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의 새로운 민수라고 합니다. 순간 발걸음 소리가 멈추고 주위가 고요해졌습니다. 그 후로 민수는 더 이상 발걸음 소리나 불쾌한 느낌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착각이었을 수도 있다고 자신을 위로했지만 가끔씩 밤에 방문 너머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안녕 이라고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평온함을 느끼며 민수는 그 아파트에서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를 떠나는 날까지 민수는 항상 잠자리에 들기 전 작은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그는 다시는 그런 이상한 체험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민수는 지금도 가끔씩 그때의 경험을 떠올립니다. 그때마다 그는 사람과 영혼 그리고 시간이 빚어낸 관계에 대해 생각하곤 합니다.